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북한의 박정희 암살 계획. (1967년 10월) 초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인덕 중앙정보부 분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 제목은 최근 북한의 대남 침투에 관한 분석, 북한의 동계 게릴라 침투 예상 보고. 박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밑줄을 치고 때때로 메모를 했다. 결론 부분에 이르자 박 대통령은 한 문장의 밑줄을 2번이나 치고 있었다. 북계는 내년부터 동계작전에 돌입하여 본격적인 인민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었다. 북한의 동계 게릴라 침투 작전을 예상한 보고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인터폰으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들 다 들어오라고 해 라고 지시했다. 강군, 이건 게릴라전이라 중앙정보부 통제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좀 모이라고 했으니까 자네가 다시 한번 설명하게. 이날 오후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앞에서 강 과장의 설명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내가 조만간 전군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기관장들을 다 모아놓고 대간첩 작전 회의를 해야겠으니 자네는 이 내용을 설명할 준비를 하게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훈 국방장관에게는 국방부의 대간첩 작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할 테니 준비하시오 라고 했다. 북한의 동계 게릴라 침투 예상 보고는 그때까지 중앙정보부에 속했던 대간첩 작전의 권한들을 대부분 국방부로 이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강인덕 과장이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것은 1967년 1월 초 휴전선을 침투해 들어온 3인조 간첩을 체포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하며 지내다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의해 체포됐고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나타나 대공수사기관에 이첩된 경우였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 3명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소매치기를 하며 돈을 쓰다가 신분증만 몇 개 구해서 월북하라는 것이 전부였는데 당시로서는 특이한 경우였죠. 특히 6.25 이후 겨울에 휴전선을 통해 3인조를 내려보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북한은 극력 피하던 방식이었거든요. 왜 내려보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해보니 동계작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5.16 당시 강인덕 해병대 중위는 전략정보관으로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하다 중앙정보부에 차출된 경우였다. 그는 중앙정보부에서 군복을 벗고 분석국 과장, 부국장을 거쳐 1970년 12월 북한 국장이 된 뒤 1978년에 퇴직했다. 그는 매월 한 차례씩 북한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1967년 9월 초 김성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이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접했다. 김성훈 씨의 증언. 9월 초쯤 방첩대장 윤필용이 해안으로 침투하던 공비를 생포해 신문했더니 이런 정보가 있더라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124 군부대였죠. 정확한 규모나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군사도발을 강화할 것이란 판단을 했습니다. 방첩대의 정보는 비교적 정확했다. 북한은 1967년 8월 12일 민족보위성 정찰국 직속의 대남공작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124군 부대란 명칭을 가진 이 집단은 2,400명에 이르는 부대원을 300명씩 8개 기지로 나누어 대남 유격 훈련을 시작했다. 각 기지는 남한의 1개 도를 담당했으며 제6기지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을 담당했다. 이해 가을 제6기지 부대원 중 정예위원 35명이 선발돼 서울 침공계획 훈련에 돌입했다. 이 중 제1조 15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고 나머지 4개 조가 각기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는 계획이었다. 제2조는 미 대사관절을 습격하여 대사와 그 가족을 살해할 동안 제3조는 육군 본부를 폭파해 장성들을 살해하고 제4조는 서울교도소 정문을 폭파하여 죄수들을 탈옥시키며 제5조는 서울 서빙고동에 있는 방첩부대의 간첩수용소를 급습하여 간첩들을 구출해 함께 월북한다는 계획이었다. 훗날 생포된 인민군 김신주 소위는 자신이 선발됐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임무가 실패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대원들에게는 당과 수령을 위해 죽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었으니까요.
1968년 1월 6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기동차 편으로 강원도 원주역에 도착했다. 이날 야전군 상황실인 1군 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대간첩 비상치안회의에는 정일관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임충식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 지사, 검사장, 경찰국장 등 173명의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개식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괴 만행을 붕세하고 무장간첩을 섬멸하는 데 있어 유의할 일은 군,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범국민적 대간첩작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향토방위법에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법을 잘 운용하여 지방 주민의 승공 정신을 강화하고 지역적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 중앙정보부 강인덕 분석과장도 참석했다. 그는 석 달 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참석자 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번 1월부터 시작될 북한의 동계작전은 종래와 다른 대규모 게릴라 작전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대간첩 작전 시 각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날 특히 박 대통령은 참석한 김영옥 부장을 향해 중앙정보부의 월권 행위를 거론하며 질타했다. 서해바다에 간첩선이 나타나면 정보부가 해군을 지휘해서 해군 사령관 노릇을 하거나 육지에서 공비가 나왔을 때는 해당 지역 중정지부장이 군 사령관 머리 꼭대기에 앉아 병력을 여기 배치하라, 저기 배치하라는 식으로 월권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중앙정보부는 그런 데 나가는 게 아니고 북괴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요. 앞으로 군 작전에 정보부는 일절 개입하지 마시오. 이날 김영옥 중정부장은 얼굴이 벌개져 회의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 김성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설명. 첫째, 박 대통령은 김영옥이 지휘하여 수사한 동백림 사건이 심각한 외교 문제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지식인들을 고압적으로 수사하는 정보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듯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대간첩 작전이 벌어지면 현지에서 중앙정보부의 월권 행위가 하도 심해 군인들이 작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비 2~3명만 출몰해도 군, 경찰, 정보부, 방첩대 등이 서로 다른 명령 계통을 가지고 현지에서 대립하다 초기 대응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비가 나타날 경우 상황에 따라 비상경계령을 갑, 을, 병, 3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갑종 비상령은 경찰력만 동원해도 되는 상황, 을종 비상령은 군, 경찰이 합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 병종 비상은 전적으로 군이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구분했다.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대간첩 작전기구를 2월 초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군을 중심으로 경찰과 정보부가 협조하는 체제로 결정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회의를 마친 뒤 헬기편으로 서울로 상경했다. 원주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강인덕 분석과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분석대로라면 북한의 동계 침투 작전이 시작돼야 하는데 전방에서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다. 답답해진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국방부에 나가 있던 정보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들어오냐? 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아직 별일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강 과장은 속이 탔다. 이 무렵 김심조가 포함된 1, 2, 4 군부대 35명은 각자 임무에 따른 반복 훈련을 거듭하며 출동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1월 13일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김정태는 공격 목표가 너무 분산되었다면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 공격 목표를 청와대로 한정시키고 박정희 대통령만 살해하는 임무로 축소시켰다. 인원도 35명에서 31명으로 줄였다. 공격 시점은 1월 21일 20시 정각. 공격 목표와 날짜가 정해지자 청와대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지점별 공격조를 나눠 훈련에 돌입했다. 청와대 습격 D-Day에 임박해서는 사리원에 있는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청사를 대상으로 실전 연습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암살 목표로 결정된 박정희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는 경제 건설과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사물에 대해 긍정적이고 선의적인 관찰과 비판을 하는 것이
제2경제의 요체라고 말했다. 예정 시간인 1시간보다 40분이나 길어진 이날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유있게 미소를 섞어가며 답변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13개의 질문 중 꼭 한 번 김정남 상공부 장관의 조언을 얻었을 뿐 정확한 통계 수치를 들며 혼자서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5.16 혁명 이후 4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대월맹 정책에 대해서는 평소의 강경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초도 순시를 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재무부에서는 서봉균 재무부 장관이 재무행정의 9대 목표를 브리핑하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재원 조달 방안을 보고했다.